열흘 앞으로 다가온 새누리당 대구기초단체장 경선도 당원 투표가 경선 향방을 좌우할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 28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과 지난해 초 지양이 사건은 비슷한 사건이지만 법 적용은 많이 다릅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폐쇄됐던 양목 고속철도 컨테이너 물류시설인 CY가 2년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포토저널리즘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는 라이프란 잡지에 실렸던 지구의 다양한 삶을 볼 수 있는 사진전이 개막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의 대구시장 후보 경선도 그렇지만 기초단체장도 당원 투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5일 새누리당 대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기초단체장 경선이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실시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몇몇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초단체장 5곳 모두 오차 범위 아니거나 격차가 10%포인트 안팎에 불과한 접전 지역입니다. 후보들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여론조사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는 등 일반 시민들은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결국 경선 결과는 당원 투표, 이른바 당심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성도가 강한 책임당원보다도 지지 성향이 유동적인 일반 당원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면 밑에 있는 우리 일반 당원들을 어떻게 많이 찾아내느냐, 여기에 각 후보들이 신경을 쓸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구도라든지 어떤 당원 간의 어떤 편가르기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과연 누가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자세로 당원들의 마음을 좀 파고 들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새누리당의 대구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는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25일 당원 투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오중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지사 후보가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동구청장 후보 경선은 두 예비후보의 맞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오늘 들어온 지방선거 소식 서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상북도 지사 후보로 확정된 오중기 후보가 오늘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오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살려면 경북의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 하고 경북도민이 먹고 살려면 여당의 독주 시대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농어민, 자영업자, 노동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새정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정혜용 예비 후보가 오늘 오전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동구청장 후보 경선은 강대식, 권기일 두 예비 후보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경북 공천관리위가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를 모두 결정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확정한 곳은 성주 김항곤 이수열, 경주 박병훈 최양식, 영주 김주영 장욱현, 청송 윤경희 한동수, 영양 권영택 이상용 후보로 영주만 당원 50, 여론조사 50%, 나머지는 100%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릅니다. 새누리당 경북 공천관리위는 포항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후보 1명을 경선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 시민단체 활동과 풀뿌리 주민운동을 해온 김동식, 박인규 후보는 오늘 대구 참여연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참여연대에서 집행위원장,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던 두 후보는 비판과 감실한 참여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공약을 실천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 2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자신이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자백이 있기 전부터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일명 지양이 사건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적용된 법이 판이하게 달라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28개월 된 아들을 혼자 맡게 된 22살 정모 씨는 게임 중독에 빠져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유기치사나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만 2세의 아이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살인에 대한 고의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27개월 어린아이가 친모와 동거남 사이에서 학대를 받다 숨진 대구의 지양이 사건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두 사건은 숨진 아이의 나이가 비슷하고 학대와 방치의 방법은 물론 시신이 화장되거나 심하게 부패돼 직접적인 사인을 밝히기 힘들다는 점 등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양이 사건은 검찰이 친모에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했고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양이 사건 추모단체들은 유사 사건의 법 적용에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안해준 법이랑 학자분들이 이거는 학대로 나올 수 있는데 취여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3분이 계세요. 특히 검사님이 의지가 없으셔가지고 기소 변경이나 증인 이렇게 하시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지양이 사건 추모단체들은 다음 달 1일 2심 재판을 앞두고 오늘 대구 고등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지양이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동학대는 엄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사건을 두고 닮은 듯 다른 법 적용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함께 연구해온 K2 이전 방안을 모레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 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K2 이전 터에 창조 업무 단지와 문화 중심 복합 단지, 친환경 휴양 주거 단지를 조성해 휴식과 인간, 경제와 도시가 복합된 이른바 휴노믹 시티로 개발한다는 구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추진협의회와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민관이 힘을 합쳐 바로잡겠다는 건데 추진 의지만큼이나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지형 기자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경북도 내 15개 공공기관이 힘을 모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추진협의회는 서민 생활과 공공부문 정상화, 규제 관행과 법질서 정상화 등 80대 세부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정말 현장 중심으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민관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정상화 발굴 과제와 실천 방안 마련 등 자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관행의 부분은 즉 민간 부분에서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포함해서 그걸 좀 촉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호와 결의를 다지는 것만으로는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병폐와 관행을 반드시 깨뜨려야만 진정한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칠곡군과 주민들의 반대로 폐쇄됐던 양목 고속철도 보수기지 내 컨테이너 물류시설인 CY가 2년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해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5월에 폐쇄됐던 양목 고속철도 보수기지 CY에 화물열차 운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2번 모두 44량 규모의 화물열차가 들어와 구미 지역의 수출입품을 부산항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물류비 부담을 호소해온 구미 지역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대신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컨테이너 차량의 농로 이용은 철저히 통제하고 도행조차 힘든 CY 정문 앞 지하차도의 구조적 문제점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차도 자체를 하나 더 뚫어버릴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달리시게 우리가 3월달에 방청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추진합니다. 원래 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 상봉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조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하차도 추가 설치마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양목면 인접한 북삼읍까지 지금 교통 대란이 오고 있는데 이제 정상 가동이 되어 버리면은 지하도 확장을 해버리면 과연 얼마만큼 트레일러가 다닐 것인가. 주민들은 국도 35선과 연결되는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지 않는 한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최악의 경우 도로 봉쇄까지 하겠다며 경고했습니다. 구미 상공계의 바람대로 양목 보수기지 CY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개장 이후 9년째 이어져온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영주시 부성면에서 산불이 나 강한 바람을 타고 봉화군 무려면까지 번져 3.5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불이 나자 산림청 헬기 석 대와 영주 봉화 임차 헬기 2대, 소방 인력이 동원돼 진화에 나섰지만 바람이 강해서 인근 봉화까지 번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영주시는 마을 주민이 깨줄기를 태우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화재는 처벌이 다소 약했는데 올해부터는 강화됐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접기를 이용해 철판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때 튀는 불티의 온도는 무려 3,000도로 담뱃불에 900도, 촛불 1,400도를 훌쩍 넘습니다. 순간 방심하면 작은 불티 하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경주의 한 과수원에서 용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올 들어 경주에선 비슷한 화재가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일어난 339건의 전체 화재 중 45.1%인 153건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고 이 중 용접 부주의가 12건이었습니다. 50% 가까이가 용접 등 부주의에 의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축사, 공장 등 장소에서 용접을 하실 때는 안전점검자를 꼭 지정해 주시고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늘고 재산 피해도 점점 커지자 소방당국은 처벌을 강화해 불을 낸 작업자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화재가 난 장소에서 물적 인재 피해가 많지만 화재 예방차 제 경주소방서에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할 것입니다. 가스나 전기로 용접 또는 절단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장 반경 5m 내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가연물 제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 1936년에 창간된 라이프라는 사진 잡지는 창간 3년 만에 200만 부를 판매한 포토저널리즘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구의 다양한 삶을 담은 이 잡지에 실렸던 사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안두희가 쏜 총탄에 맞아 서거한 백범 김구 선생의 장례식 사진입니다. 서거 직후 경교장 앞들에서 슬픔에 젖어 있는 한국 국민들의 모습과 유리창에 선명히 남아있는 총탄 자국이 해방 후 암울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 1945년 8월 15일, 미국 시각으로 하루 전날인 8월 14일에 찍힌 이 한 장의 사진은 일본의 패망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안도와 기쁨에 젖은 미국 시민들의 모습을 남녀의 입맞춤 장면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포토저널리즘의 표본으로 평가받는 라이프지에 실린 사진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아주 작은 인간성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착해낸 사진 작가들의 그런 시대 정신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과 역사적 순간, 우리의 삶, 짧은 입맞춤의 시간 등 4개의 섹션으로 나눠 잡지에 실린 900만 장의 사진 가운데 130여 장을 엄선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대구 사진 비엔날레 이런 식으로 계속 있었던 걸로 아는데 라이프 사진전도 대구에서 열려서 사진에 대해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다양하게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20세기 최고의 기록으로 꼽히는 라이프 전시회는 오는 6월 28일까지 75일 동안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금교실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오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대구 혁신도시 신사옥 입주식을 갖고 임직원 58명이 대구에서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한 해 4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교육 연수를 위해 해마다 6천여 명의 사립학교 직원들이 대구를 찾을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과 대구시 한국노총 대구본부는 오늘 일과 삶의 균형을 다짐하는 일가양득 캠페인 지역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세 개 기관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경영자, 노동계와 사회단체가 함께 장시간 근로 개선 등 일하는 방식과 기업 문화 개선,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일가양등 캠페인은 야근과 회식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을 이루자는 범정부 캠페인입니다. 사단법인 대구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오늘 대구 오성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서구화된 식생활과 과도한 나트륨 섭취 등을 바로잡기 위한 튼튼 먹거리 탐험대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행사에서 학생들은 특수 제작된 버스에서 평소 먹는 음식의 나트륨 함량을 분석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직접 조리해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경상북도와 성주군은 오늘 성주군청에서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모토닉 등 5개 기업과 성주 2일반 산업단지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올해부터 5년 동안 1,996억 원을 들여 공장을 건립하고 32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성주군은 지난해부터 성주 박산리와 금산리 일대 95만 제곱미터 땅에 914억 원을 들여 성주 2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오늘 구미시 박정희 체육관에서 유족 등 관계자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합동 2장 안장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장식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가운데 호국 성지가 아닌 사설묘지나 공원묘지에 안장된 23위가 대전 국립현충원과 영천 호국원으로 이장됐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를 개설해놓고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조작한 혐의로 지자체장 선거예비 후보 A씨와 캠프 관계자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7일 정당이 경선 후보 압축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로 개설한 133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선거사무소와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A씨가 적합하다고 응답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조경석에서 폭발물로 보이는 전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확인 과정에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4월 15일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